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입니다. 다음 세대 없이는 미래가 없다. 한국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교단과 교회, 연합기관까지 모두가 다음 세대 전도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데 다음 세대 확보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또 다른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인데요. 우리는 이들이 다음 세대를 공략한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학교 안과 밖, 대면과 비대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노린다고 말이죠. 과연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한 단체에게 청춘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신천지에게 자녀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부모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저는 제 딸의 삶과 저희 가정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망가뜨린 신천지의 악독한 행위에 분노가 치밀고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신천지에 들어간 작은 딸을 찾기 위해 남편과 저는 신천지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또한 매일 악몽을 꾸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교회음악과를 다녔는데 그 교회음악과 내에 그러니까 신천지 애가 있어가지고 걔하고 되게 친했어요. 둘이 사진 찍은 게 많거든요. 노래도 같이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뭐 심리 상담 우리 무료로 하자 그래서 같이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씨는 딸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흰 컬러나 아니면 검정색 두 가지 톤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흰색, 검정색만 쫙 이렇게 입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컬러풀한 옷을 많이 입었는데 스타일도 바뀐 거죠, 애가. 그러고 다녔어요. 예배를 드릴 때 흰색과 검정색 옷을 입지 않으면 이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어요. 복장에 대해서. 수요일과 일요일에 무조건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긴 바지를 입게 하고요. 딸이 신천지임을 알고 탈퇴하라고 요구했다는 이 씨. 하지만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성인이니까 나를 말릴 생각 하지 말라고. 나는 신천지가 좋다. 절대 못 나온대요, 자기는. 그러더니 저녁에 나가버렸어요, 집을. 또 다른 부모. 고3 수능이 끝나고 딸이 신천지에 포섭됐다고 주장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 보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설문하고 그러고서 포섭이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내가 이제 걔를 수능 시험 끝나고 데리러 갔는데 한 2시간 넘게 안 나타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갔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그 당시에 포섭이 됐다는 것을. 조 씨는 딸을 못 본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딸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도 해보고 가보자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지금 나간 지가 한 4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안 돌아와요.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보니까.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대학생 때 혹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포교를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대학교 다니던 대학교 게시판에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 참가하면 소정의 참가료를 주겠다고 해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편입시험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다가 설문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공작 동아리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말에 이렇게 포교가 됐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저희 친형이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학교 선배가 신천지 사람이었고. 크로스뷰 취재팀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로부터 탈퇴한 20명을 만나봤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80% 이상이
대학생 때 포교됐다고 답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 아직은 미성년자고 부모의 통제 아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하지만 아무래도 시간들을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낫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신도들의 그 비율이 대학생 청년이 50%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년들도 거의 다 대학생 때 학교에서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성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인생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아 떠나는 대학생 시기.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시간과 열정을 파고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캠퍼스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단체들. 이들은 어떻게 캠퍼스와 대학생을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학생자치기구 장악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됐던 한 캠퍼스 사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포교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리 학교 입구에 보면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수료나 이런 것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지금 2007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판매나 소비는 접하고 이유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근데 항상 많았어가지고 종교 문제가 시끄러웠다는 학생의 말.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학내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측에서는 이제 대학 구성원들이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교 관련된 내용으로는 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인터뷰만 받는 건데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학교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전남대학교. 물리적 충돌이 이어집니다. 지금 유인물 때문에 그런데 유인물이 어떻게 불법이며 어떤 사유가 잘못되는지 보고 판결문을 갖고 오면 동학생은 들지를 하겠습니다. 뿌리는 것은 막지보다 그래도 뿌려가지고 학생들 보고 버리는 것을 주워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연설유공원에서 학생들과 여기서 시비가 붙었고 여기서 시비가 붙었고 여기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전체가 있는 데서 한번 할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한 통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온 서류는 20년 전 전남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았습니다. 2004년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 전기현에서 발행한 책자 신천지 동아리연합회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전기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신천지가 동아리연합회, 즉 동연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위장 동아리를 만들고 동연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자리를 독식해 학내 동아리 운영권을 독점했다고 알린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연 회장이 모두 신천지인으로 구성됐습니다. 2000년 동연 운영위원회의 50%였던 신천지, 2003년에는 운영위의 85%를 신도들이 맡게 됐습니다. 숫자가 많아진 신천지 임원들은 학내 동아리, 특히 기독교 동아리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4월, 동연 운영위는 5개 기독교 동아리를 제명시키며 사실상 학내 활동을 차단시켰습니다. 2002년 동아리연합회 활동 보고서에는 기독교 동아리연합 관련 대처 방안 논의를 활동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신천지식 날짜인 신천기를 사용했고 당시 신천지인 동연 회장이 보고자로 기록됐습니다. 전기현은
신천지가 동연 활동 중 최소 5개 이상의 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리 징계 이유와 동아리 운영 목적, 동아리 회원 자격과 소집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6일 신천지 학내 침투 폭로 전단지를 배포하려던 전기현과 이를 막으려는 신천지 간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직후 전기현의 학내 기자회견. 실전지인들이 학교 학내에 많이 됐을 때 그 첫째 날에 자치권 침해를 외치는 종교 동아리와 전기현 사부들에게 얘들이 학교에서 한 게 뭐냐, 자치권 침해가 뭔지는 아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신천지가 전기현 동아리들을 제적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신천지에 포교당했다는 학생들 발언도 이어집니다. 학교 운동장과 정문에서 많은 형 누나들이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 조사 내용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고, 저는 한 누나의 그런 설문지 조사에 사실대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임에서 문화 강좌를 시작하였는데 그 소모임 신입생들을 강주역 근처에 있는 신천지 교육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짜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가서 배웠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전기현에서 활동했던 임웅기 목사. 학내 신천지 활동을 폭로하던 임 목사는 2004년 신천지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노트북 가방도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이 가져가고 저는 이제 끌려갔어요. 힘이 안 되니까 수명의 이제 수십 명의 이렇게 신천 신도들이 십수 명의 이제 청년 저를 데리고 가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외쳤죠. 내가 납치를 당하고 있다. 그때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친구다. 너 왜 그러냐? 친구끼리 이러면서 이제 우연히 인근 경찰에 발견돼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임 목사. 2004년 배포된 전단지에는 폭행당한 임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전기현 측 주장은 사실일까? 신천지에서 동아리연합회 이름으로 만든 전남대 배가 워크숍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96년 동아리 등록부터 전남대 포교를 시작합니다. 해당 동아리는 전기현이 위장 동아리라고 주장했던 동일 모임입니다. 이후 동현 농활과 축제에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넓힌 신천지. 2000년 동아리연합회 임원 출마에 이어 동아리연합회 정복을 알립니다. 2001년 5개 기독교 동아리 제명과 2003년까지 동현 임원에 선출된 결과도 기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신천지는 7가지 이유로 동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활동 공간 마련과 타 선교단체 제재, 활동성 보장과 전도 기회 제공, 물질 제공과 대학 문화 창출, 마지막으로 타 지파 대학의 푯대입니다. 제재할 선교 단체로는 앞서 제재당했던 5개 동아리가 포함됐습니다. 총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동현이 필요한 이유에 더해 신천지 표면화와 신천지 비방 금지를 위해서입니다. 법정까지 갔던 전남대 신천지 사태. 결국 2005년 동현 임원을 맡았던 신천지 학생이 신도임을 인정하고 지위 박탈 당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신천지는 전기현 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임웅기 목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2건 다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광주 지역 2단 상담 사역자로 살아가는 임웅기 목사. 전남대 사태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제 삶이 이제 2단 사역자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이협이 되겠다. 이미 이제 학내 캠퍼스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끝난 줄 알았던 전남대와 신천지 악연. 하지만 2017년과 2021년 2차례 전남대 총학생회 개입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신천지가 동아리연합회를 넘어 총학생회를 장악하고자 한 겁니다.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이 권한을 통해서 학생들의 명단도 얻을 수 있고 행사도 치를 수 있고
그 행사를 치른 이후에 접근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의기구를 이렇게 점령하려는 목적이 되게 있었고, 결국 해당 인원들의 사퇴로 마무리됐던 사건. 김 씨는 전남대 공약 배후에 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한테는 전남대는 되게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신천지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력이 태동한 곳이 전남대입니다. 지금도 전남대 후문 쪽에 상대 쪽에 가보면은 이제 큰 거대한 건물이 있잖아요. 베드로 지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만큼 신천지는 전남대 공들여왔고, 자치기구 장악과 동아리 개설, 기독교 동아리 견제를 통해 대학을 노리는 전략. 전남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캠퍼스에서 만난 사역자들. 총동아리 연합회 후보로 등장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신천지였거든요. 동아리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총동아리 후보를 막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JMS 동아리가 그 안에서 종교 동아리로 활동하기보다는 학술 동아리 형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큰 소리로 뭐 음악을 틀어두고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어떤 교리, 그들의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떨까? CEC 들어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순모임 통해서 우리 같이 이런 성경 공부 아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순원을 데려가서 좀 그런 이단 단체에 같이 가입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직접 포교를 당했다는 간사도 만났습니다. 당해보셨어요, 지금? 설문제 한다고. 자기가 연대 신학과 출신인데 논문 써야 되니까 리서치 좀 해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내는 거죠, 저한테. 여러 단체가 캠퍼스에서 포교하는 모습을 보고 폭로하기도 했다는 차 씨.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알려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제 그 집을 나서는데 청년 셋이서 저한테 이제 강목을 휘둘렀죠. 제가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갔고. 캠퍼스 간사들의 발언은 탈퇴자들 경험과도 일치했습니다. 수능 끝난 청년들이 있으면은 그때 시즌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싹 돌아요. 그러면은 뭐 20살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신천지를 연결하고, 또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대학교 앞으로 가요. 대학교 앞에서 막 연합 동아리인 것처럼 해서 이제 또 포교를 합니다. 그 총학생회 전략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CCC 같은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그 동아리나 신앙 공동체 안에 침투를 했던 경험도 있고. 캠퍼스를 둘러싼 이 같은 주장과 관련 해당 단체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캠퍼스 자치기구 장악 시도를 비롯한 당시 학생 폭행, 위장 포교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JMS는 위장 포교와 캠퍼스 위장 동아리 개설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의 적극적 개입으로 마무리된 전남대 신천지 사태. 당시 신천지는 총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로 신천지 비방 금지를 들었죠. 만약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신천지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공기관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울 한 초등학교의 2021년도 교육계획안입니다.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국학기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국학기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며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15회의 교육으로 인성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국학기공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 판정을 받은 단월드 이승원 씨가 창시한 운동 프로그램. 이 씨가 쓴 국학기공 일지입니다. 천지기운이 내 기운이고 천지마음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건강법을 전했다. 국학기공에는 깨달음의 경전인 천부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동작으로 형상화한 천부신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국학기공이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대한국학기공협회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국학기공하고 천부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천부경을 따라서 만들어진 종목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데? 저희는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럼 그게 공식 답변이신 거죠? 네. 국학기공 창시자인 이승원 씨와 국학기공협회의 입장이 다른 상황. 해당 교육청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교육 기관이니까 어떤 종교적 편향성이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지도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 학교 결정 사항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문제하는데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낸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제재를 해야겠죠. 해당 학교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클럽 활동인데 왜 저는 교사는 종교적으로 중립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가 한참 내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요거 이제 연수를 받고, 그리고 내용이 이제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 클럽,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설을 했던 거지. 이 씨가 개발한 뇌교육 연수를 받고 국학기공을 추천했다는 교감의 이야기.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학교 입장 가운데 어떻게 뇌교육 연수가 가능했을까? 취재 결과 뇌교육은 각 교육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성교육으로 다수 학교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연수를 비롯해 뇌교육 학교장 연수까지 진행한 학교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으로 접근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옥수 씨가 대표인 기쁜 소식 선교회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국제마인드교육원, 하나님의 교회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새 학교 교장을 지낸 송근호 씨. 오늘날 저에게 교장실로 와서 그 단체에서 하는 그 아주 참 좋은 그 세미나였어요. 그걸 초대를 했어요. 오면 유익할 거예요. 교육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서울대 학생이 하는 것처럼 속여서 학생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학생들이 갔다 와서 목사님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초청장을 준 적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학교 현장. 코로나 이후 학원 복음화는 더욱 어려워졌죠.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했지만 다른 모든 타종교 단체들도 학교와의 접점 마련에 애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단체들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 정도였죠. 절박함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학교와 관련해 기독교 단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멀어져만 가는 교회의 현실. 학교 현장의 모습은 차가운 교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청년들에게 제안한 자기개발 방향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청년이신가요? 그러면 그것이에요. 한국말 바꾸면 예요. 아이를 구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고 저 지옥열차에 타고 있는 우리 아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빼내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